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드셔보시고 영화 베테랑의 최고 명대사는 형사로 분했던 서도철의 대사일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의 유혹에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저처럼 아니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돈의 유혹을 쉽게 떨치기 어렵습니다.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싱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입니다. 세계 부호 순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알려진 그의 재산은 3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 한국에 아주 잠시 머문 그를 위해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극진하게 대접했고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등등 한국 대기업 CEO들은 오로지 빈살만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었습니다. 그가 사우디의 차기 권력자여서 또는 세계 1위 부자라서 혹은 양국의 외교나 우호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뻘 되는 대기업 CEO들이 그를 깍듯하게 대접했던 것은 그가 지금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옴시티인데요. 한국 기업들의 네옴시티 사업 참여를 바란다는 그의 한마디에 한국이 들썩들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빈살만이 나서서 네옴시티에 데려가고 싶다는 한국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평가를 내렸었습니다만 얼마 전 이 자랑스러운 신화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뻔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번져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일대 99,490헥타르, 축구장 63,245개 규모의 산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사실 이번 산불로 모든 분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산에 기대 생업에 종사하던 임업인분들이 입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산 송이버섯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번 산불이 덮친 5개 시군의 송이 채취량은 전국의 43%, 특히 영덕은 국내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다시 송이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생계를 위한 송이 채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산삼을 채취하는 10만의 분들도 막막하긴 다르지 않습니다. 산삼은 특히나 깊은 산 음지에서만 자라는 데다 발견하는 것 자체로 하늘에 은총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산이 불타버렸으니 그나마 숨어있던 산삼까지 함께 불타버렸을 겁니다. 더구나 산삼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산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더구나 한반도 것을 세계 최고로 쳐주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형언할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산삼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북미에도 있지만 한반도에서 자라는 삼에는 고려인삼이라는 특수 명칭이 부여되는데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삼을 두고 보통 1억 년 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합니다. 식물학적으로 오각과 인삼 속에 속하는데 같은 오각과에 속하는 오가피가 약 1억 3천만 년 전 백악기 퇴저층 화석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산삼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을 것으로 봅니다. 고려인삼을 세계 최고로 인정하는 것은 생육 환경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화식물 중 가장 오래된 식물로 꼽히는 삼은 수차례의 빙하 시대를 거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즉, 극심한 기후이변에 대항해 버틸 수 있는 생명력을 몸속에 응집하고 있다는 뜻이며 만약 몸속에 응집된 생명력으로도 버티기 힘들면 땅속 깊숙이 숨어 휴면하고 모든 식물이 성장하기 바쁜 7월부터 조용히 잎의 색깔을 옅게 바꾸며 추운 겨울을 미리 준비합니다. 즉 외부 환경적 스트레스에 완벽히 적응해 강한 생명력을 응축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의 식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는 진화와도 관련되는데 밭에서 자라는 인삼은 스스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굵고 비대한 녀석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산삼은 인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굵고 비대하게 키우기보다 생존에 필요한 물질만 응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죠. 그래서 산삼 중에는 인삼처럼 비대한 뿌리를 가진 녀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삼의 학명이 히라버로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가 됐죠. 산삼의 성장에는 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화강암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 계곡물은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유럽 등은 석회석을 기초로 합니다. 잘못 마셨다가는 배탈을 일으키기 일쑤고 몸에 석회석이 쌓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특유의 극한 사계절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강한 생명력을 응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 진세노사이드로 불리는 사포닌의 함량입니다. 삼의 품질은 보통 사포닌 함량으로 평가하는 바, 중국 전칠삼에는 1.10%, 일본 죽절삼에는 1.03%, 고려인삼은 1.45%로 사포닌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전칠삼 15종, 죽절삼 8종에 비해 고려인삼은 30종으로 제일 많죠. 극한 환경에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 생존에 필수적인 사포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농약과 화학비료로 키운 인삼보다 자연에서 스스로 생존한 산삼의 생명력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없죠. 산삼의 힘입니다. 외국에서는 고려인삼을 만병통치약으로 불렀는데, 고려인삼 수출 최초 기록은 백제 무령왕이 양나라 무제에 인삼을 보낸 513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500년 넘게 수출되는 한반도 최고 특산품인 것이죠. 옆나라 일본은 고려인삼을 키워보려고 150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실패. 고대로부터 삼은 일본에서 자생하지도 않았고 외부로부터 이식한 일도 없고 사용한 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456년부터 신라에 이은 백제, 고구려 명의들이 일본에 건너가 의수를 행하며 일부 심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막부 시대로 접어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자급책을 논하게 됐고, 학자들로 하여금 인삼 재배를 연구하도록 했는데요. 조선에서 몰래 종자를 훔쳐다 일본에서 재배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 또 실패. 삼이란 산의 기온,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까지 완벽히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본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섬나라 특성상 토양과 습도가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수천 수만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몇 뿌리 얻는 것에 그쳐 성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산삼을 수입했던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고려인삼 구매용 특수 은화를 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10cm, 무게 210g의 인삼대왕 고운입니다. 은 매장량이 유난히 풍부했던 일본은 17세기 은화를 화폐로 사용했는데,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은화는 순도 30%짜리 싸구려 은화였습니다. 그런데 1680년대 일본에 수입한 고려인삼 수입량이 약 3000kg에 달했는데 조선 상인들이 일본 은화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순도가 낮은 싸구려니까요.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인데, 고려인삼이 너무 귀했던 막부는 조선 상인들을 달래기 위해 순도 80%짜리 특수 은화를 제조했습니다. 그 은화가 바로 인삼대왕 고운으로, 이는 일본 내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오로지 고려인삼 구입에만 사용됐습니다. 일본이 고려인삼 수입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화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든 은화 120개가 있어야 간신히 고려인삼 600g을 살 수 있었다고 하니 그 위상이 가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고려인삼, 아니 산삼은 경북 산불처럼 산이 불타 잿더미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노인이 있습니다. 평생 산삼과 싸워 이겨낸 보고바이오 창업주 안원식 회장인데요. 올해 나이 68세, 동년배들 대부분은 벌써 은퇴해 공기 좋은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지만, 이분은 은퇴는커녕 오늘도 산삼을 연구하느라 밤을 꼴딱 지새웠습니다. 이미 세상이 산삼의 아버지라 부를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만족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될 것 같은데 그 조금만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너무 독보적이라 빈살만이 네옴시티로 데려가고 싶어 했던 것인데, 우선 빈살만과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쪽도 저희 제품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저희가 다른 분을 통해서 거기 네옴시티 관련 일을 하시는 건설 관련 그 회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분이 드셔보시고 한국의 그 유명한 어떤 제품보다 훨씬 좋다고, 이걸 중동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 상담도 여기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네옴시티 내에 스마트팜도 저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속에 우리 공장을 만들어서 기술을 수출해서 합작으로 사업을 해보자는 저희가 들어와서 그 규모는 약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금 상담 진행 중인 아마 올해 중에 결정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빈살만이 네옴시티에 스마트팜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산삼 때문입니다. 스마트팜에서 기적의 식물인 산삼을 대량으로 생산해 중동인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안 회장이 왜 산삼을 연구하게 됐는지 말이죠. 3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아버지가 저를 참 많이 이뻐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크면은 그 암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이런 걸 없애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답을 통해서 버린 이제 자본이 생기니까 생명공학에 들어갔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면역 증강, 모든 암의 기본은 면역력 증강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모든 암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면역 증강 제품을 찾다가 보니까 우리 전설 속의 식물 산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찾게 됐고, 그게 오바이오에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전설 속에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 식물이 산삼으로 많이 내려오지요. 근데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씩 일반 서민들이 그걸 먹을 수가 없지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한 뿌리, 두 뿌리는 드실 수 있겠지만 10뿌리, 20뿌리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식물 조직 배양 기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복제 기술입니다. 산삼의 그 뿌리에 유용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포닌, 각종 진세노사이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산삼을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서 100년이건 1000년이건 복제해보자, 배양해보자 시작을 했고, 그것이 수없는 실패 끝에 1998년도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던 겁니다. 아래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현재 여주공장에는 30년간 전 세계에서 구한 산삼 수천 뿌리가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원은 넘어갈 텐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전 세계 산삼을 수집한 이유는 단 하나, 산삼 중에서 가장 좋은 산삼을 찾아내 인간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간 안 회장은 TV, 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 수없이 취재해 갔는데 삶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구 업적 때문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20대의 상경에 무역업을 배웠고 30대에 오리털 파카, 휠라 용품, 숙녀복 등을 수입 유통하면서 조 단위의 부를 축적했었고 40대 때는 무인 민원 발급기의 원조격인 지문인식 기술을 개발해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전도 유망한 기업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30대 때 쌓은 부는 조직폭력배와 정치 권력에, 40대 때 쌓은 부는 가장 가까운 부하 직원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죠. 15개 계열사 중 한 개만 남겨두고 전부 공중분해됐으니까요. 그가 가장 부자였을 때 그의 눈은 노른자 땅이나 좋은 건물, 빌딩이 아닌 가장 가난한 농민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장인어른을 따라 국가를 위해 역사에 남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가난한 농민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고 바랬죠. 그렇게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경남 함양. 하나 남은 계열사 보고바이오에서 개발한 산삼 복제 기술로 경남 함양에 힘없고 배고픈 농민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제 수천억을 털어 농민들에게 산삼 뿌리를 나눠줬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산삼 축제까지 개최했죠. 진짜 산삼을 키우면 충분한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삶이 좋아지길 바랬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몇 년 뒤 다시 알거지가 되어 연구실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산삼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농가 소득 증대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심은 산삼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산삼이 아니라 산양삼입니다. 우선 둘의 차이를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우선 산삼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천종산삼, 지종산삼, 인종산삼입니다. 천종산삼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의 씨앗이라는 뜻, 즉 발화부터 수확 전까지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진짜 산삼이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 홍삼, 산양삼 등등은 전부 천종산삼에서 시작됐습니다. 약 1억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자생하기 시작한 산삼은 번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점지로 태어난 산삼은 약 7년 뒤부터 꽃을 피우고 씨앗이 생기는데 그 씨앗이 옆에 떨어져 자라면 이는 땅이 키웠다 해서 지종산삼이라 하고 우연히 10만이가 천종산삼을 발견해 그 씨앗을 채취해 산에 뿌리면 이는 사람이 키웠다 해서 인종산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새 등의 조류가 천종 씨앗을 삼킨 상태로 더 깊은 산으로 날아가 배설을 하면 아주 희귀한 확률로 씨앗이 발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삼이 자라기에는 기온,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하며 단 하나라도 부족하며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새가 부리로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줄 리는 만무하니까요. 완전히 산이 키우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사계절 환경을 견뎌내고 싹을 틔우고 땅속에 뿌리를 내려 수백, 수천 년 자라면 비로소 천종산삼이 되는 겁니다.
18세기 이전까지 고려인삼이라 불리던 것들은 전부 산삼이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며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산삼의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씨앗 100개 중 한두 개 발아들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했으니까요. 고수요 저공급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산삼 씨앗을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이고 이를 쪄서 말린 것이 홍삼입니다. 즉 발화부터 재배, 비료, 농약, 수확까지 전부 인간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사람이 키웠다 해서 가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천종산삼 씨앗은 구하기도 어렵고 귀하니 인삼 씨앗을 산에 뿌려 키우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산양삼, 즉 산에서 재배한 삼입니다. 원래 한국에서도 내두가 길다 해서 중국식 표현인 장내삼 또는 장내산삼 등을 사용했었는데 이를 산양삼으로 처음 명명한 인물이 안 회장입니다. 그래서 2011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양삼으로 통칭하게 됐죠. 이에 산림청은 산양삼을 특별관리 임산물로 분류해두고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에 따르면 산양삼이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삼의 씨앗을 산으로 가져가 뿌려두고 거의 버려두다시피 방임하거나 최소의 관리만으로 가능하면 산의 도움을 받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산양삼을 명명한 안 회장은 차라리 인삼을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처음 그가 함양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완전한 천종산삼의 씨앗을 산에 뿌려 산삼의 특성을 가져가는 것이었지만 천종산삼 씨앗이 비싸다 보니 몰래 인삼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은 비싼 천종산삼 씨앗을 심든 그에 비해 저렴한 인삼 씨앗을 심든 모두 산양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글자 하나가 들어갔다고 혹하지 말라는 것이 안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현대창업주가 천종산삼 한 뿌리를 강남 음마아파트 세 채 값을 주고 3시간 30분 동안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잘근잘근 다 씹어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러 갔다가 저는 진짜 1000뿌리가 넘는 시가로 1000억 원이 넘는 양의 실물 산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장관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산삼이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신만이들로부터 또는 신만이 관련 협회 단체로부터 감정을 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 뿌리에 25년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뿌리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7, 8천만 원 이렇게 돈을 주고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저희가 조직변을 통해서 산삼 배양근을 생산한 이후에 광동제약, 동성제약, 각 제약사에 저희가 이제 원료를 납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신만이 감정서를 제가 보여줬어요. 이게 산삼이라면 증명이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신만이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증명서에 보면은 이게 몇 년짜리고 어떤 사람이 강원도 오대산에서 뭐 계룡산에 이렇게 했다는 게 다 붙어 있는데 그 팀장 박사님의 얘기가 이거는 신만이들이 만든 그 확인서에 지나지 않고 제약에서는 과학을 생명을 다루는 회사인데 이걸 가지고 산삼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느냐. 산삼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명을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10만위로부터 그냥 이렇게 산삼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몇 년간 산삼 복제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제가 너무 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찾아갔어요. 거기 가면 인삼부터 시작해서 고려 인삼이 왜 좋은지 무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갔는데 실망이었습니다. 고려 인삼 뭐 일반적인 논리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 보고 전 세계 3종류에 관한 지표를 어느 회사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본 한국 산삼에 관한 한국 장내삼, 산양삼에 관한 모든 3종류의 지표, 일본 산삼과 산양삼과 인삼에 대해서 미국, 러시아, 북한, 중국 4만 4원이 있는 나라에서는 산삼이 다 나와요. 전 세계 산삼을 다 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무식하기 짝이 없고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20년, 30년 전에 1000억 원의 땅을 만약 제가 부동산에 재산을 투입했으면 지금 조 단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제품의 그 학술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의 후대에서도 우리 고려인삼이 한국 고려산삼이 이게 세계적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하는 걸 왜 뛰어난지 과학적인 근거를 위해서라도 누군가 준비를 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 삼을 다 모으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층에 그대로
샘플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일 월드컵이 막 끝난 2002년 10월 18일 MBC는 산삼 가시오과피 등 조직배양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조직배양을 통해 산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한 벤처기업이 이 기술로 특허를 받아 산삼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 기업 대표와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사진에서 보시듯 그 주인공이 바로 안 회장입니다. 당시 보고바이오 전신 네오바이오는 산삼 부정근의 대량 생산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에 산삼 대량 생산 기술을 성공했다는 의미. 하지만 한 대기업과 원료 납품을 위한 협상 중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간 10만위 협회에서 인증한 증명서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 쓰는 감정서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는 말에 머리가 띵해졌고 이제까지 그 누구도 시험해보지 않은 산삼의 DNA를 분석해보기로 합니다. 사람마다 DNA가 전부 다르듯 산삼마다 DNA가 다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1000뿌리가 넘는 전 세계 산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산삼들을 전부 사들였고 전부 분석한 후 가장 훌륭한 DNA를 가진 녀석을 복제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백진산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삼이 좋다는 일반적인 논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인물이 안 회장이고 그래서 산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한국 땅에 100년 이상 된 산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제하다시피 산삼은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깊은 산 축축한 토양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약 50년간 우리나라 산 대부분은 민둥산이 됐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했고 한국전쟁을 겪느라 산 하나가 통째로 불타버린 적도 있고 석탄, 석유를 사용하기 전 우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썼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민둥산이었죠. 그나마 일제강점기에서 전쟁 통해서 땔감 확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산삼이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도 매주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산삼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강원도 오대산 등 아주 깊은 산이 아닌 이상 100년 이상 된 삼을 찾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그의 산삼 대량 복제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 한 뿌리면 그와 DNA 99% 이상 일치하는 산삼 배양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간 제 채널에서 백진삼을 가끔 소개해드려 많은 분들이 드셨는데 가끔 댓글로 효과가 전혀 없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답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산삼이건 녹용이건 어떤 보약을 드셔도 그 효과가 이미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무 효과를 못 느낀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효과를 빨리 보셨다. 바꿔서 그분은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시 있는 상태고 몸이 그만큼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를 빨리 느끼시는 겁니다. 가끔 효과가 별로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 자랑하시고 이렇게 긍지를 느끼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미 몸속에 웬만한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면역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못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감기를 한 방에 잡아준다는 제품이 있길래 사서 먹어봤더니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사기당했다며 분노를 참을 수 없는데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감기도 안 걸렸는데 아무리 감기에 좋은 약을 먹는다 한들 효과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감기에 걸리지 않은 제 몸을 탓할 일이지 감기약을 탓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백진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회장은 이 백진삼을 개발할 때 산삼 배양근에 부원료 17가지를 넣어 면역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심한 중병을 앓는 등 면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분들은 한 포만 먹어도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며 후기를 남겨주십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는 분들은 사기당했다며 분노의 별점테러를 남기십니다만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만큼 몸속에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로 강한 면역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몸관리가 철저했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철저하게 몸관리한 자신을 칭찬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안 회장은 백진삼을 90세가 넘으신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타사들은 예를 들자면 타켓이 다르지요. 아이들 키 크는 쪽에 효과 있는 것도 있고, 여성 갱년기 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남성 갱년기 장애, 변비, 무릎, 관절, 타켓이 다 달라요. 원재료는 산삼을 메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삼을 도와줄 수 있는 부재료들이 각각의 그 타켓에 따라서 약재들이 조금씩 또 달리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그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제품이 우수하다,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포괄적인 면역에 관해서는 백진삼이 최고의 제품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철학과 저의 기술, 저의 양심, 저의 이름이 들어간 그 제품이 바로 백진삼입니다. 제 가족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권유할 수 있는 제품이 백진삼입니다. 안의식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믿고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안 회장이 산삼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아버지처럼 암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없도록 암 정복을 위한 약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RG3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식약처는 인삼이나 홍삼, 산삼 등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 의무적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함량은 RB1, RG1, RG3의 합으로 결정되는데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RG3는 화학구조상 이성질체로 S형과 R형이 있어 두 개의 합을 표기하는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혈액 흐름 개선, 피로 회복, 간 기능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98%의 RG3는 1g당 2억 원을 호가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백진삼 원료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RG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암으로 죽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산삼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이라는 의미로 이 제품은 타 제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개발 목적 자체가 면역력 증강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진세노사이드 함량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삼이나 홍삼, 인삼 등의 제품을 섭취하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세노사이드는 고고익선입니다. 백진삼은 무려 81mg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한 농축액을 재료로 만듭니다. 안 회장이 왜 90세가 넘은 노모에게 백진삼을 드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을 구해서 그 DNA를 99% 이상 동일하게 복제했다면 이걸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안 회장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는 2002년 산삼배양근 기술과 더불어 DNA 지문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산삼 확인법으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됐는데, 이 기술은 2003년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교수와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고유한 DNA를 가졌듯 모든 산삼도 고유한 DNA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백진삼의 원료가 된 산삼배양근은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99% 일치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쌍둥이처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죠. 1%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를 선택적으로 분리 추출해 의도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인데요. 무려 81mg입니다. 이를 섭취 기준 대비 진세노사이드를 2000% 이상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것이죠. 이렇듯 1억 년 전 하늘의 은총으로 한반도에 자생하기 시작한 산삼은 한 인간의 피땀 흘린 노력 끝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노력은 백진삼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면 이러한 감정서가 동본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산삼이나 가져다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특허받은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 시가 3억 원짜리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을 99% 동일하게 복제한 겁니다. 그간 백진삼은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오로지 입소문 하나로만 유명세를 탔습니다. 다만 홍삼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성분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지만 배양 과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인데요. 우선 모체가 될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을 구해 이를 시료로 부정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식시켜 20리터 배양, 500리터 배양을 거친 후 75리터, 7500리터 접종을 거치죠. 이 지루하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DNA 99% 이상 일치하는 실제 산삼 배양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35년 노력의 집약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이 추가됐습니다. 백진삼 프리미엄과 백진삼은 산삼 원료는 동일하지만 17가지 부원료가 다릅니다. 기존 백진삼에 들어간 부원료보다 더 최상급 원료를 사용해 효능을 최대 35%까지 높였는데요. 즉 백진삼에는 영지버섯, 구기자, 가시오가피, 칡,
생강, 대추, 황기, 복령, 오미자, 천궁, 단기, 숙지황, 감초, 계피, 토사자, 둥글레, 결명자 등이 함유된 반면 프리미엄 제품에는 야관문, 오미자, 복분자, 사상자, 구기자, 토사자, 산수유, 당기, 칠레나무순, 황기, 고령 엉겅퀴, 청밀의 덩굴뿌리, 합헌피, 감초, 복령, 마카뿌리, 숙지황 등 17가지 부원료를 넣었죠. 산삼배양건 농축액과 17가지 부원료를 법제시켜 시너지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사실 이 부원료를 아무거나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장 이전 중인 상황에서 인터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30년 넘게 산삼을 연구한 그의 연구 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구한 연구를 통해 부재료들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저분자 구조로 분해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져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며 발효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효 물질 등을 비롯해 약효 성분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진삼 하나를 만들기 위해 거치는 탱크가 자그마치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각 탱크마다 안회장이 모든 부품을 설계해 특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원료를 알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 저 생산 공정에 있기 때문인데요. 괜히 백진삼이 모든 산삼 제품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디시멘터리에서는 가정의 달 기념 최대 50만원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소중한 분들께 100년 이상 된 진짜 천종산삼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회장은 한때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던 사업가였습니다만 40대 때 14개 계열사가 공중분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에 대한 봉사를 사명으로 삼고 있죠. 현재 그는 한국유엔봉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결국 그가 산삼을 연구한 목적도 함양군에 사제 수백억 원을 투입해 2천만 본의 산삼을 무료로 보급한 것도 결국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귀한 마음에서 시작했죠. 지금 그는 조금 다른 꿈을 꿉니다. 자신이 가진 산삼 대량 복제 기술로 더 많은 산삼을 생산해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비싼 천종 산삼이 아닌 하루 2잔 마실 커피 한 잔으로 줄이면 누구나 산삼을 먹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가 진정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구실 불을 끄지 못하는 겁니다. 안 회장은 그의 위치에서 함께 협업 중인 이상훈 대표도 디시멘터리도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나누는 뜻깊은 이번 행사에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3명을 선정해 백진삼 한 박스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업체에서 선정할 예정인데 백진삼 후기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